최근 많은 분들이 1350원에 달하는 높은 환율로 인해 미국 배당 다우존스 환해지 상품 매수를 고민하고 계실 텐데요. 하지만 놀랍게도 환해지 ETF의 수수료가 무려 36배 이상 높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환해지 ETF가 환노출 ETF와 비교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환율 해지 비용이 2.8%라 가정하고 월 100만 원씩 30년간 장기 투자를 했다면 수수료 비용으로만 2억 원 이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율의 장기 차트를 보면 환해지 ETF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데요. 현재 환율 1350원에서 1200원으로 하락하는 경우 환차손으로만 마이너스 11%, 환율이 1100원이 된다면 환율로만 마이너스 18%의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이죠. 미국 ETF를 직접 투자하는 경우 환노출, 환해지의 선택지가 없지만 국내에서 미국 ETF를 간접 투자하는 경우 환율의 영향을 받는 환노출 ETF와 환율의 영향을 받지 않는 환해지 ETF 두 가지 중 선택이 가능해집니다. 예를 들어 앞으로 1년간 SCHD의 주가가 15% 상승했다 가정하고 환율은 1350원에서 약 10% 하락했다 가정해 볼게요. 그렇게 되면 환노출형인 미국 배당 다우존스의 최종 수익률은 플러스 5%에 그치게 되지만 환해지 ETF는 환율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최종 수익률이 15%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환율이 높은 현재 한국판 SCHD, 미국 배당 다우존스를 환노출에서 사야 할까, 환해지에서 사야 할까 두 개의 선택지 중 확신을 얻고자 1993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약 30년간 백테스트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SCHD ETF의 경우 다우존스 US 디비던드 100 지수를 추종하나 해당 지수의 장기 데이터를 구할 수 없어 이와 유사한 다우존스 US 셀렉트 디비던드 지수로 시뮬레이션을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두 개의 지수를 비교해 보니 상관도가 95%대로 전체적인 경향성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는 큰 무리가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우존스 US 셀렉트 디비던드 지수 30년 데이터에 환율 데이터도 함께 가져와 곱해줌으로써 환율에 노출된 지수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환노출 지수도 함께 생성을 해보았는데요. 그 결과 위에 있는 초록색이 주가와 환율의 영향을 동시에 받는 환노출 시의 성과, 아래에 있는 파란색이 환율의 영향을 제외한 환해지 지수의 성과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이 30년간의 그래프 중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대한민국의 IMF가 있었던 1998년, 99년도와 미국의 서프라임 모기지로 인해 발생한 금융위기 시기인 2008년도부터 2009년도인데요. 해당 기간의 경우 환율로 인해 두 개의 동일한 지수가 매우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음을 그래프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IMF 기간을 보게 되면 해당 기간의 경우 국제적인 위기보다 대한민국의 자체적인 위기로 800원대의 환율이 IMF 발생으로 약 2배 이상 상승하여 1,700원이 되었고 다시 1,000원대로 움직이며 환노출 지수의 변동성이 엄청나게 커진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연평균 수익률을 확인해 보더라도 1997년도의 경우 환노출 지수의 수익률은 150% 이상으로 치솟았다. 다음 연도에는 마이너스 25% 가까이 하락하는 높은 변동성을 보여주게 되죠. 이로 인해 변동성 지표 중 하나인 최고점 대비 하락률 MDD 역시 환율의 영향을 받지 않는 환해지 지수는 20%였던 반면 환율의 영향으로 인해 환노출 지수의 경우 MDD는 40%가 넘어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IMF 시기로만 보면 환율로 인해 변동성이 매우 커졌지만 그로 인해 환노출의 전략이 더 좋은 성과를 보여준 시기라고 할 수 있네요. 다음으로는 2008년, 2009년 금융위기 시기인데요. 해당 시기의 경우 지난 30년간 지수 중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한 기간으로 기존 900원대의 환율이 1,500원대로 상승하면서 주가의 하락폭을 방어하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 연도별 수익률을 보더라도 2008년 환율의 영향을 받지 않은 환해지 ETF보다 환율의 영향을 받는 환노출 ETF가 압도적인 성과를 보여주었는데요. 최고점 대비 하락률의 지표인 MDD 역시 지수는 마이너스 50% 가까이 하락했지만 환노출의 경우 지수와 반대로 움직이는 환율로 인해 마이너스 28%로 하락폭을 절반 수준으로 줄여주는 엄청난 효과를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앞서 살펴본 지수 및 SCHD의 경우 2010년 이전의 데이터는 실제 데이터가 아닌 가상의 백테스트 데이터 값이기에 ETF 중 가장 역사가 오래된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SPY ETF의 실제 데이터를 기준으로 환노출과 환해지를 비교해 보았는데요. SPY ETF 역시 유사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IMF 시기에는 환율 급등으로 환노출형 ETF가 좋은 성과를 보였지만 변동성이 커지는 특징이 있었고 2008년 금융위기의 경우 환해지 ETF는 마이너스 50% 이상 하락하였지만 환노출 ETF의 경우 환율이 하락폭을 방어해주면서 하락률을 마이너스 20% 이상 줄여주는 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연도별 수익률 그래프를 보더라도 더욱 명확하게 확인이 가능했는데요.
IMF 시기 환율 급등으로 인한 150%가 넘는 연 수익률을 보여주고 금융위기 시기에는 환율로 주가 하락을 방어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죠. 여기에 장기적으로 환율이 30년 전 대비 약 2배 이상 상승하면서 SPY ETF의 30년 연평균 수익률은 환 해지는 8.4%에 비해 환 노출 ETF가 2% 높은 10.3%를 기록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만 본다면 장기적으로 수익률도 높고 위기시 하락폭을 줄여줄 수 있는 환 노출 ETF가 무조건 유리할 것처럼 보이지만 투자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환 노출과 환 해지된 지수를 3년씩 투자했다 가정하고 해당 기간의 연 환산 수익률을 비교해보면 지금 보여지는 그래프와 같은데요. 두 개의 그래프가 엎치락 뒤치락 하시는 것이 보이시나요?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2006년 2월부터 2009년 2월까지 투자 성과를 비교해 보았을 때에는 3년간 환 노출 연환상 수익률이 마이너스 5%였던 반면 환 해지 연환산 수익률은 마이너스 18.5%로 금융위기 기간에는 환율을 노출하는 전략이 압도적으로 유리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을 조금 더 옮겨 환율이 하락하는 기간인 2009년 2월부터 2012년 2월까지의 성과를 살펴보게 되면 3년간 환 노출 연환산 수익률은 15.9%, 환 해지 연환산 수익률은 28.8%로 환율을 해지하는 전략이 압도적으로 좋은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는 해당 기간 1,500원에 육박하던 환율이 3년이 지난 시점에 1,100원 초반대로 급락하면서 발생한 현상인데요. 만약 지금으로부터 앞으로의 3년이 해당 기간과 같이 환율의 급격한 하락을 예상한다면 환율을 해지하는 전략, 즉 미국 배당 다우존스 환 해지 ETF 매수하는 것이 더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이유로 저도 얼마 전까지 미국 배당 다우존스 환 해지 ETF를 매수하고 있었으나 다음 기사를 보고 현재는 마음이 바뀐 상태입니다. 제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환율 해지 비용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기사를 통해 확인해보면 2022년 12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국내에 상장된 나스닥 100 ETF의 수익률을 비교한 결과 환 노출 ETF의 수익률에서 환율의 움직임을 제외한 환율 조정 수익이 28.6%였지만 동일 기간 환 해지 ETF의 수익률은 25.8%에 그쳐 그 차이가 무려 연 2.8%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즉 동일한 지수를 추종하는 ETF가 수수료 및 환 해지 로 발생하는 비용으로 인해 매년 2.8%의 수익률을 손해보고 있다는 의미인데요. 이는 손해를 보더라도 항상 발생하는 비용으로 장기 투자 혹은 단기로 환율 해지 전략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도 많은 고민을 만들어내는 비용이라고 생각합니다. 해당 차이를 한국판 SCHD인 소울 미국 배당 다우존스의 환 노출, 환 해지 ETF에 적용해보고 비교해보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증권사에서 공시하는 수수료 요율의 경우 환 노출 상품은 0.01%, 환 해지 상품은 0.05%로 5배 차이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숨어있는 기타 비용, 환 해지 비용을 감안하게 된다면 수수료 차이는 무려 36배나 되는 것이죠. 그렇기에 월 100만원씩 30년간 투자했다 가정했을 경우 수수료 차이인 2.8%가 2억 원 이상의 차이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만약 지금 환율이 높다고 판단되어 환 해지 ETF를 고민하고 있으신 분들이라면 환율을 해지하는 데 발생하는 비용이 연 2.8%이고 해지 ETF의 경우 장기 투자를 피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마지막 정리입니다. 가장 먼저 주가와 환율의 움직임을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래 그래프의 빨간 배경은 3년간 중장기 투자 시 환율을 해지하는 것이 유리했던 기간이고 초록색은 환율을 노출하는 것이 성과가 좋은 기간이었는데요. 여러분들은 앞으로 3년의 미래가 빨간 배경일지 초록 배경일지 확신할 수 있으신가요? 하지만 1에서 3년 단기 투자가 아닌 10년, 20년 미국 배당 다우존스 장기 투자를 생각하고 계신다면 저는 환율을 노출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이유는 환율이 장기적으로 상승해 오고 있고 이러한 경향은 앞으로도 유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데요. 표에서 보는 것처럼 일정 기간 박스권에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으나 1980년대와 현재를 비교해보면 2배 이상 환율이 상승했음을 확인할 수 있죠. 여기에 더해 환율의 경우 미국 배당 다우존스와 자산을 배분하는 효과까지 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기간만 보더라도 미국 배당 다우존스가 마이너스 50% 가까이 폭락하는 상황에도 환율로 인해 고점 대비 하락률이 마이너스 30% 이내로 방어했음을 확인할 수 있죠. 즉 경제 위기 등으로 인해 주가가 폭락하는 시기에도 환율을 방어해주는 효과가 있기에 장기 투자에 있어 환율을 노출하는 것이 조금 더 합리적인 선택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1350원대의 환율은 너무 비싸고 앞으로 금리가 하락하면서 환율 역시 안정화될 것이라 확신하는 분들이라면 단기적으로는 환 해지 미국 배당 다우존스 ETF를 매수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실제로 2009년부터 2012년도의 경우 화면에 보는 것처럼 환 해지 전략이 훨씬 우수한 성과를 나타낸 시기도 분명 있기 때문이죠. 제가 환 해지 전략을 단기적으로 활용하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역시 수수료 차이가 36배 이상이기 때문인데요.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해당 수수료 요율의 차이는 30년간 2억 원 이상의 비용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됩니다. 그렇기에 환 해지 전략을 사용해 솔, 미국 배당 다우존스 환 해지 ETF를 매수하셨더라도 3년 이내에 보유하고 수수료가 저렴한 환 노출 상품으로 변경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 역시도 이번 영상을 준비하면서 제가 보유하고 있었던 환 해지 ETF 솔 미국 배당 다우존스 1653주의 전략을 변경하게 되었는데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최대 2년 정도 보유를 하면서 환율이 1200원대로 내려오게 되면 해당 ETF를 매도 후 수수료가 저렴한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존스로 이동시킬 계획입니다. 목돈이 아닌 매달 적립식으로 ISA 연금저축에서 투자를 계획하고 있으신 분들이라면 고민하지 마시고 환 노출 ETF를 선택하시면 되죠. 오늘 이 영상이 높은 환율로 환 해지 ETF 매수를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투자의 자동화를 설계하는 너치 플래너 스너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